강원도 깊은 산속 외딴 곳에 자리 잡은 이진우의 넓은 농장은 겉으로 보기에는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산으로 둘러싸인 계곡에 자리 잡은 이 농장은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자연과 하나 되어 살고자 하는 이진우의 오랜 열망이 담긴 곳이었다. 그는 서울에서 성공적인 사업가로 이름을 날렸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곳으로 내려왔다. 그의 과거는 베일에 쌓여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부자 농부라 불렀지만 그의 진짜 이야기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는 묵묵히 농사를 짓고 가축을 돌보며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지내는 듯 보였다. 그의 삶은 단조로웠지만 그는 그 속에서 알 수 없는 평온함을 찾고 있는 것 같았다. 오늘 밤은 특히 매서운 겨울밤이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며 하늘과 땅의 경계를 지워버렸고 매서운 바람이 창문을 때려 이진우의 고즈넉한 집에 끊임없이 울부짖었다. 이진우는 벽난로 앞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차분했고 그의 눈은 책에 집중되어 있었다. 농장은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고 오직 바람 소리만이 그의 귀에 들려왔다. 그러다가 바람 소리 사이로 희미한 무언가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만 곧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아기의 울음소리였다. 이진우는 귀를 기울였다. 울음소리는 희미했지만 분명히 들렸다. 그의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이 외딴 곳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릴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본능은 그에게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말했다. 이진우는 벌떡 일어나 코트를 걸쳐 입고 손전등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다. 매서운 눈보라가 그의 얼굴을 강타했고 그는 눈을 가늘게 떴다. 울음소리는 더욱 선명해졌고 그것은 그의 헛간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그의 발걸음은 빨라졌다. 그는 헛간으로 달려갔고 그의 마음은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가득 찼다. 헛간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가축들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헛간 안은 어두웠고 그는 손전등을 비추며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향했다. 울음소리는 더욱 커졌고 그는 소리가 나는 곳을 따라갔다. 그리고 헛간 한쪽 구석, 건초더미 옆에서 그는 충격적인 광경을 발견했다. 낡은 바구니 안에 3명의 아기가 잠들어 있었다. 아니,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얼어붙을 듯한 추위 속에서 몸을 떨며 울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여자 아기였고 얼굴은 새빨갛게 얼어 있었으며 작은 몸은 얇은 담요에 쌓여 있었다. 이진우는 숨을 들이쉬었다. 그는 믿을 수 없었다. 이 외딴 농장에 어떻게 3명의 아기가 버려질 수 있었을까? 그는 재빨리 바구니에 다가가 아기들을 들어올렸다. 아기들의 피부는 차가웠고 그들의 작은 몸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아기들을 자신의 품에 안았고 자신의 손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려고 노력했다.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그의 품에서 잦아들기 시작했고 그는 그들의 작은 손이 그의 셔츠를 움켜쥐는 것을 느꼈다. 이진우의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따뜻함이 솟아올랐다. 그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서서 그들을 해치려는 세상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이진우는 아기들을 안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벽난로 앞에 아기들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따뜻한 담요로 그들을 감쌌다. 그는 주방으로 달려가 따뜻한 우유를 트기 시작했다. 그는 아기들을 어떻게 돌봐야 할지 알지 못했지만 그는 그들을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우유를 트는 동안 이진우는 아기들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들은 모두 똑같이 생겼고 작은 얼굴은 잠시 후 따뜻함에 안정되었는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들은 삼둥이였다. 그는 그들의 작은 손과 발을 만졌다. 그들은 너무나 연약했고 그는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이진우는 따뜻한 우유를 가지고 돌아와 아기들에게 한 명씩 우유를 먹이기 시작했다. 아기들은 허겁지겁 우유를 마셨고 그들의 작은 입술은 만족감에 젖어 있었다. 이진우는 아기들을 돌보는 동안 자신의 삶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3명의 작은 생명에 대한 책임을 졌다. 밤새도록 이진우는 아기들을 돌보았다. 그는 그들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들을 안아주었으며 그들이 울 때마다 그들을 달래주었다. 그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지만 그는 피곤함을 느끼지 못했다. 그는 아기들의 존재에 너무나 매료되어 있었다. 그는 그들을 바라보며 그의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아침이 밝자 눈보라는 잦아들었지만 세상은 여전히 두꺼운 눈으로 뒤덮여 있었다. 이진우는 아기들을 안고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는 아기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다. 그는 그들을 고아원에 보낼 수 없었다. 그는 그들을 버릴 수 없었다. 그는 그들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진우는 결심했다. 그는 이 아기들을 직접 키울 것이다. 그는 그들을 자신의 딸로 삼을 것이다. 그는 그들을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비록 농부였지만 그는 부자였다. 그는 그들을 돌볼 능력이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사랑했다. 그의 결정은 그에게 예상치 못한 도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 그는 육아 경험이 없었고 그의 삶은 항상 고요하고 독립적이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이 3명의 작은 생명을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호할 것이고 그들을 사랑할 것이며 그들을 위해 더 나은 삶을 만들 것이다. 이 순간부터 이진우의 고독한 삶은 영원히 바뀌었다. 그의 농장은 이제 3명의 작은 천사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찰 것이었다. 이진우는 3명의 아기를 품에 안고 밤새도록 잠 못 이루며 생각에 잠겼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 작은 생명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을 버릴 수는 없었다. 그들의 작은 몸이 그의 품에서 떨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그는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그는 평생을 고독하게 살아왔고 가족이라는 개념과는 거리가 멀었다. 사업가 시절에도 그는 냉철하고 이성적인 판단으로만 움직였다. 하지만 지금 그의 마음은 이성에 앞서 뜨거운 감정으로 요동치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비추고 눈 덮인 농장이 눈부시게 빛났다. 이진우는 아기들을 조심스럽게 침대에 눕히고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그들의 작은 얼굴은 천사 같았다. 그는 휴대폰을 들고 망설였다. 사회복지기관에 연락해야 할까? 그들을 고아원에 보내야 할까? 이성적으로는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마음은 거부했다. 그는 이미 그들과 깊은 유대감을 느꼈다. 내가 직접 키워야 해. 이진우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의 결정은 그에게 예상치 못한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괴짜라고 생각할 것이고 그의 가족들은 그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이 작은 생명들을 보호하고 싶었다. 그는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고 싶었다. 이진우는 즉시 행동에 옮겼다. 그는 가장 먼저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박준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혁은 서울에서 유명한 변호사였고 이진우의 과거를 누구보다 잘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진우야, 이 새벽에 무슨 일이야? 준혁은 졸린 목소리로 물었다. 준혁아, 내가 아기를 찾았어. 3명이야. 이진우는 차분하게 말했다. 준혁은 잠시 침묵했다. 뭐, 아기 어디서?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다. 이진우는 헛간에서 아기들을 찾았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자신의 결정, 즉 아기들을 직접 키우겠다는 결심을 이야기했다. 준혁은 이진우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이진우가 이런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진우야, 너 제정신이야. 준혁은 말했다. 너는 아이를 키워본 적도 없고 네 삶은 혼자야. 이건 쉬운 일이 아니야. 게다가 3명의 아기라니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야. 나는 그들을 포기할 수 없어. 준혁아. 이진우는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는 그들을 보호할 거야. 나는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줄 거야. 준혁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이진우의 고집을 알고 있었다. 이진우가 한번 마음먹으면 그를 말릴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 알았어, 진우야. 내가 너를 돕겠다. 하지만 이건 쉬운 싸움이 아닐 거야. 사회복지기관과 법원과 싸워야 할 거야. 그리고 세상의 시선도 감당해야 할 거야. 괜찮아. 이진우는 말했다. 나는 준비되어 있어. 준혁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이진우의 농장으로 달려왔다. 그는 아기들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아기들은 너무나 작고 연약했으며 그들의 눈은 순수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준혁은 이진우의 결정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진우는 이 작은 생명들에게 깊이 빠져 있었다. 이름은 지었어. 준혁이 물었다. 아직 뭘로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진우는 말했다. 그럼 내가 도와줄게. 준혁은 말했다. 그들은 너의 딸들이 될 거야. 그들에게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주자. 그들은 함께 아기들의 이름을 지었다. 첫째는 이서연, 둘째는 이혜운, 셋째는 이다인. 이진우는 아기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행복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제 아버지였다. 준혁은 이진우에게 아이들을 돌볼 사람을 고용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진우는 그의 조언을 따랐다. 그는 아이들을 돌볼 경험이 풍부한 베이비시터를 고용했고 준혁은 그를 위해 입양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이진우의 결정은 마을에 빠르게 퍼졌다. 마을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이진우가 아기를 키우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다. 일부는 그를 존경했지만 일부는 그를 미쳤다고 생각했다. 이진우는 모든 시선을 감당했다. 그는 자신의 결정에 후회하지 않았다. 그러나 육아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다. 3명의 아기를 돌보는 것은 끊임없는 도전이었다. 그는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했고 낮에는 아기들을 돌보며 농장 일을 해야 했다. 그는 피곤했지만 그는 행복했다. 그는 아기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사회복지기관과의 싸움이었다. 그들은 이진우가 미혼 남성이고 육아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입양을 반대했다. 그들은 아기들을 고아원으로 보내려고 했다. 이진우는 그들과 싸워야 했다. 그는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어야 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이진우는 사회복지기관 직원들에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는 그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관 직원들은 이진우의 진심을 보고 놀랐다.
그들은 그가 아기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그에게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그에게 일정 기간 동안 아기들을 돌볼 수 있는 임시 양육권을 주었다. 이진우는 안도했다. 그는 이제 아기들을 자신의 집에서 키울 수 있었다. 그는 그들을 위해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었다. 그는 육아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준비되어 있었다. 그는 이 작은 생명들을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그들을 자신의 딸로 만들 것이다. 이진우의 농장은 이제 아기들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서연, 해운, 다인, 세 명의 삼둥이는 이진우의 삶에 예상치 못한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들의 기저귀를 갈고 우유를 먹이고 놀아주며 시간을 보냈다. 그는 서툰 손길로 아이들을 안아 올렸지만 그들의 작은 손이 그의 손가락을 움켜쥘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행복감이 밀려왔다. 농장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 그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베이비시터를 고용했고 김미영 씨는 이진우의 삶에 큰 도움이 되었다. 미영 씨는 경험 많은 베테랑이었고 세 명의 아기를 동시에 돌보는 것에 능숙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폈고 이진우에게 육아에 대한 많은 조언을 해주었다. 덕분에 이진우는 점차 육아에 익숙해져 갔고 아이들 또한 미영 씨와 이진우의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났다. 이진우의 삶은 이제 아이들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그는 서울에서의 화려했던 사업가 시절을 완전히 잊은 듯 보였다. 그의 옷은 더 이상 값비싼 정장이 아니었고 그의 손은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만족감이 가득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신기하게 바라보았지만 아이들과 함께 있는 그의 모습은 더 이상 괴짜 농부가 아니라 사랑스러운 아버지로 바뀌어 있었다. 그러나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세 명의 아기들의 존재는 결국 외부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특히 서울에서 온 한 남자가 이진우의 농장을 찾아오면서 이진우의 삶은 다시 한번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 남자는 검은색 고급 세단을 타고 왔고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최영호, K그룹의 전무이사였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이진우의 농장을 경멸하는 듯한 눈빛으로 훑어보았다. 이진우는 최영호가 자신을 찾아온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그의 표정에서 불길한 기운을 느꼈다. 최영호는 이진우에게 다가와 비웃듯이 말했다. 당신이 이진우 씨 맞죠? 이 허름한 농장에서 예상치 못한 일을 벌였더군요. 이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최영호의 말을 기다렸다. 저는 최영호입니다. 최영호는 거만하게 말했다. K그룹의 전무이사죠. 그리고 저는 당신이 발견한 그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이진우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는 최영호가 아기들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는 아기들의 존재를 최대한 숨기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세상에 알려진 것 같았다. 그 아이들은 평범한 아이들이 아닙니다. 최영호는 계속했다. 그들은 K그룹의 회장 김태준의 손녀딸들입니다. 이진우는 충격을 받았다. 김태준 K그룹의 회장. 그는 아기들이 그렇게 중요한 인물의 손녀딸들이라는 사실에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가 다시 한번 자신을 따라잡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김태준은 이진우가 서울에서 사업을 할 때부터 알고 지냈던 인물이었다. 그는 냉혹하고 잔인한 사업가였고 이진우는 그를 피하려고 노력했지만 이제 그의 삶에 다시 나타났다. 그 아이들은 당신 같은 사람이 키울 아이들이 아닙니다.
최영호는 이진우를 경멸하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들은 부유하고 강력한 가정에서 자라야 합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그런 환경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진우는 분노를 느꼈다. 그는 최영호의 말을 듣고 참을 수 없었다. 그들은 나의 딸들입니다. 이진우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최영호는 비웃었다. 사랑 당신 같은 농부가 사랑을 논할 자격이 있나요? 당신은 단지 이 아이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뿐이겠죠. 이진우는 최영호의 뺨을 때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그는 자신을 억제했다. 그는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했다. 그는 이 싸움에서 이겨야 했다. 아이들은 곧 이곳을 떠날 것입니다. 최영호는 말했다. 우리는 그들을 데려갈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키울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법적인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로 갈 건데요? 이진우가 물었다. 그것은 당신의 알바가 아닙니다. 최영호는 말했다. 당신은 그냥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당신이 협조하면 우리는 당신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줄 것입니다. 이진우는 최영호의 제안을 거절했다. 나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이진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내 딸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영호는 혀를 차며 차갑게 웃었다. 후회하게 될 겁니다. 이진우 씨, 우리는 당신이 상상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와 싸울 수 없습니다. 최영호는 채 올라타고 떠났다. 이진우는 최영호의 차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며 서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이제 거대한 힘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K그룹은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기업 중 하나였고 김태준 회장은 냉혹하고 잔인한 사람이었다. 이진우는 즉시 박준혁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최영호와의 대화 내용을 모두 이야기했다. 준혁은 이진우의 말을 듣고 심각해졌다. 김태준 회장이 직접 나섰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야. 준혁은 말했다. 그는 냉혹한 사람이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야. 우리는 힘든 싸움을 해야 할 거야. 진우야, 나는 준비되어 있어. 이진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내 딸들을 지킬 거야. 나는 그들을 그들에게서 보호할 거야. 준혁은 이진우의 결심을 존경했다. 그는 이진우가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이 싸움이 이진우의 삶에서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며칠 후 이진우는 김태준 회장으로부터 법적 소송을 제기당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김태준 회장은 이진우가 삼둥이를 불법적으로 유기했으며 그가 아이들을 키울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이들을 자신의 양육권 아래로 데려오려 했다. 언론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이진우는 전국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비난했고 그를 괴짜 농부라고 조롱했다. 그들은 그가 아이들을 이용해 돈을 벌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이진우는 모든 비난을 감수했다. 그는 자신의 진심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했다. 이진우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준혁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서 싸웠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지만 그는 아이들을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농장은 이제 전투의 최전선이 되었고 그는 이 싸움에서 이겨야만 했다. 이진우는 K그룹의 막강한 힘과 맞서 싸우게 되었다는 현실에 직면했지만 그의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다. 언론의 집중 포화와 사회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도 이진우는 오직 세 딸, 서연, 혜운, 다인을 보호하겠다는 일념으로 버텨냈다. 그는 박준혁 변호사와 함께 매일 밤낮으로 법정 싸움을 준비했다.
그의 변호사는 이 상황이 얼마나 불리한지 거듭 강조했지만 이진우는 단 한 번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아이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법정 공방은 치열했다. 김태준 회장 측은 이진우가 아이들을 유괴했으며 농촌에서 제대로 된 교육과 환경을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K그룹의 막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유명한 증인들을 내세우고 이진우의 사생활을 들춰내 그를 부적합한 양육자로 몰아갔다. 이진우는 과거 사업가 시절에 냉철함과 침착함으로 맞섰다. 그는 법정에서 조용하고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아이들을 버려진 채 발견한 경위와 그들을 향한 자신의 진심을 호소했다. 저는 그 아이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구했습니다. 이진우의 목소리는 법정 안에 울려 퍼졌다. 그들이 저에게 왔을 때 그들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살렸습니다. 저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저의 딸들입니다. 김태준 회장 측 변호사는 이진우의 말을 비웃었다. 사랑 농부 주제에 무슨 사랑입니까? 당신은 이 아이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것뿐이겠지요. K그룹의 회장 손녀들을 키우는데 필요한 재력을 감당할 수나 있겠습니까? 이진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재력에 대한 비난에 반박해야 했다. 그의 과거는 베일에 쌓여 있었고 그는 자신의 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딸들을 위해 모든 것을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저는 농부이지만 제가 가진 재산은 K그룹의 회장님께도 뒤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진우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의 말에 법정 안은 술렁였다. 저는 과거에 서울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적지 않은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우는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재정 상태에 대한 증거를 제출했다. 그의 재산 규모는 상상 이상이었다. 그는 수많은 부동산과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의 농장은 단순한 농장이 아니라 최첨단 시설을 갖춘 대규모 영농기업이었다. 그의 진정한 부가 드러나자 김태준 회장 측은 당황했다. 그들은 이진우를 단순한 농부로 깔봤던 것을 후회했다. 하지만 재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진우의 양육 능력을 검증하고자 했다. 사회복지기관의 방문이 이어졌고 이진우의 농장은 끊임없이 감시받았다. 이진우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상생활을 솔직하게 보여주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우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함께 놀아주었다. 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행복해했고 아이들은 그의 품에서 안정감을 찾았다. 한 사회복지사 김혜진은 이진우의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녀는 처음에는 그를 의심했지만 이진우가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법정에서 이진우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주었다. 이진우 씨는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김혜진 사회복지사가 증언했다. 그는 비록 육아 경험이 부족했지만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들은 그의 품에서 안정감을 찾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이진우 씨가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혜진의 증언은 법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판사는 이진우의 진심과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김태준 회장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힘과 영향력을 이용해 판사를 압박하려 했다. 그는 이진우의 과거를 더욱 깊이 파고들었고 이진우가 서울에서 사업을 정리한 이유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진우 씨는 왜 갑자기 서울의 성공적인 사업을 정리하고 이 외딴 농촌으로 숨어들었습니까? 김태준 회장 측 변호사가 물었다. 무언가 숨기는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아이들과 관련된 과거의 불미스러운 일 때문은 아닙니까?
이진우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과거는 그에게 아픈 상처였다. 그는 그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아이들을 위해 진실을 말해야 했다. 저는 과거의 불의와 싸웠습니다. 이진우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불법적인 방식으로 돈을 벌고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과 맞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으로 왔습니다. 이진우의 고백은 법정을 충격에 빠뜨렸다. 그는 서울에서 정의의 사업가로 불리며 불법적인 기업들과 싸웠던 인물이었다. 그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들과 맞서 싸워왔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희생했다. 그의 고백은 그의 진실성과 용기를 증명했다. 김태준 회장은 이진우의 고백에 분노했다. 그는 이진우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낼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진우는 오히려 자신의 강점을 드러냈다. 김태준 회장은 이진우가 자신과 같은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진우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법원은 이진우에게 아이들의 임시 양육권을 계속 부여했다. 최종 판결은 몇 달 후로 연기되었다. 이진우는 이 작은 승리에 안도했지만 그는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김태준 회장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더 강력한 방법으로 이진우를 공격할 것이었다. 그러나 이진우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서연, 혜운, 다인, 세 딸을 가졌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호할 것이고 그들을 사랑할 것이며 그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것이다. 그들의 유대감은 이제 그 어떤 법적인 판결보다도 강력했다. 법정 공방의 첫 번째 라운드가 이진우의 유세로 끝나면서 잠시의 평화가 농장을 찾아왔다. 하지만 이진우는 이것이 폭풍전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김태준 회장은 결코 쉽게 물러설 인물이 아니었다. 그의 침묵은 오히려 더 큰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신호였다. 이진우는 딸들을 품에 안고 밤늦도록 깨어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얼마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할지 가늠할 수 없었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의 삶의 목적은 이제 오직 이 3명의 작은 생명들을 지키는 것이었다. 며칠 후 이진우는 박준혁 변호사와 함께 K그룹의 비서실장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다. 비서실장은 김태준 회장이 이진우를 직접 만나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장소는 서울의 한 고층 빌딩 펜트하우스였다. 이진우는 이것이 단순한 만남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것은 함정일 수도 있었고 아니면 김태준이 자신의 진정한 의도를 드러내려는 것일 수도 있었다. 박준혁은 동행을 만류했지만 이진우는 거절할 수 없었다. 그는 직접 김태준을 만나 그의 의도를 파악하고 싶었다. 서울로 향하는 길은 무겁고 침묵으로 가득했다. 이진우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한때 그는 이 도시의 중심에서 냉철한 사업가로 이름을 날렸다. 하지만 지금은 3딸의 아버지가 되어 그들을 지키기 위해 과거의 적과 다시 맞서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 김태준 회장은 넓고 화려한 응접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뒤로는 최영호 전무이사가 서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김태준은 냉철한 눈빛으로 이진우를 훑어보았다. 그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고 그의 눈은 깊고 헤아릴 수 없었다. 오랜만이군, 이진우. 김태준 회장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차가움이 있었다. 네가 농부로 변신했다고 들었을 때 나는 네가 모든 것을 포기한 줄 알았다. 하지만 네가 내 손녀들을 데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네가 여전히 흥미로운 인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김태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아이들은 내 손녀들이다. 김태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은 나의 유일한 혈육이다. 나는 그들을 되찾을 것이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들은 저의 딸들입니다. 이진우는 차분하게 맞섰다. 저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태준은 비웃었다.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다. 나는 너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나는 이 나라의 모든 법과 권력을 통제할 수 있다. 너는 날 이길 수 없어. 최영호 전무이사가 한 발짝 앞으로 나오며 말했다. 이진우 씨, 당신의 농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아이들을 포기하면 당신에게 상당한 보상을 해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나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이진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내 딸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들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태준 회장은 차갑게 웃었다. 정말 고집이 세군. 하지만 네 고집이 내 딸들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는 손짓을 하자 비서가 서류철을 가져왔다. 네가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네가 아이들을 키울 자격이 없다는 증거를 만들 것이다. 우리는 네 과거를 파헤칠 것이고 네가 숨기고 싶은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네 농장을 빼앗을 것이다. 너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이진우는 김태준의 협박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미 많은 것을 잃어본 경험이 있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당신은 저를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김태준 회장님, 이진우는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저는 과거에 당신 같은 사람들과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이겼습니다. 김태준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이진우의 과거를 알고 있었다. 이진우는 한때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며 불법적인 기업들을 파헤쳤던 인물이었다. 그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들을 무너뜨렸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희생했다. 김태준은 이진우가 여전히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네오는 여전히 위험한 인물이군. 김태준은 말했다. 하지만 나는 너보다 더 위험하다. 너는 나와 싸울 수 없어. 너는 내 딸들을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 이진우는 김태준의 말에 반박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는 김태준이 자신의 딸들을 되찾기 위해 어떤 짓이든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는 그가 김태준의 음모를 막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회의는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다. 이진우는 펜트하우스를 나서며 그의 마음속에는 결의가 가득했다. 그는 김태준의 모든 음모를 파헤치고 그의 죄를 세상에 드러낼 것이다. 그는 딸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진우는 박준혁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혁아, 김태준 회장이 아이들의 친할아버지라는 사실을 철저히 조사해줘. 그리고 그가 왜 아이들을 버렸는지, 왜 이제 와서 아이들을 되찾으려 하는지 모든 것을 알아봐줘. 박준혁은 이진우의 목소리에서 강한 결의를 느꼈다. 알았어, 진우야. 내가 모든 것을 파헤쳐 주겠다. 며칠 후 박준혁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다. 삼둥이는 김태준 회장의 아들과 며느리의 딸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결혼 전에 이미 딸들을 낳았고
김태준 회장은 K그룹의 명예를 더럽힐 수 없다는 이유로 아들과 며느리에게 딸들을 버리라고 강요했던 것이다. 그들은 딸들을 버리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자 김태준은 그들을 살해하고 사고로 위장했다. 그리고 아이들은 헛간에 버려졌다. 이진우는 이 사실을 듣고 분노로 몸을 떨었다. 김태준은 자신의 손녀들을 버리고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를 살해했다. 그는 인간이 아니었다. 그는 악마였다. 이진우는 김태준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그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릴 것이다. 김태준이 갑자기 아이들을 되찾으려 했던 이유는 K그룹의 상속 문제와 관련이 있었다. 그의 유일한 아들이 죽자 상속자가 없어진 것이다. 그는 아이들을 다시 데려와 자신의 손녀딸로 키워 상속자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다. 이진우는 김태준의 탐욕과 잔인함에 치를 떨었다. 이진우는 이 모든 증거를 모아 김태준을 법정에 세울 계획을 세웠다. 그는 김태준이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그의 죄를 세상에 드러낼 것이다. 그는 김태준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는 딸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양육권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와 악의 싸움이었다. 그리고 이진우는 정의를 위해 싸울 것이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딸들을 지키겠다는 굳건한 의지와 김태준에게 복수하겠다는 불타는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이진우는 김태준 회장이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를 살해하고 손녀들을 버린 냉혹한 진실을 알게 된 후 그의 분노는 활활 타올랐다. 이 싸움은 더 이상 단순히 아이들의 양육권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를 실현하고 무고한 희생자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전쟁이었다. 이진우의 얼굴은 결의로 굳어졌고 그의 눈빛은 불타는 강철처럼 빛났다. 그는 김태준의 탐욕과 잔인함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맹세했다. 이진우와 박준혁 변호사는 밤낮으로 김태준 회장의 범죄를 증명할 증거를 수집하는 데 매달렸다. K그룹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김태준은 모든 증거를 은폐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이진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과거 경험, 즉 서울에서 불법적인 기업들을 파헤치며 쌓았던 지식과 인맥을 총동원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라도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먼저 이진우는 김태준 회장의 아들과 며느리의 사망 사건을 재조사하기 시작했다. 공식적으로는 단순한 교통사고로 처리되었지만 이진우는 사고 현장을 다시 방문하고 당시의 보고서와 증언들을 면밀히 검토했다. 그는 박준혁과 함께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들과 은밀히 접촉했다. 그들은 대부분 김태준의 압력 때문에 진실을 덮으려 했지만 이진우는 그들의 양심에 호소했다. 당신들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진우는 한 노년의 형사를 찾아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설득력이 담겨 있었다. 죄 없는 아이들의 부모가 살해당했고 그 아이들마저 버려졌습니다. 당신들은 공의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진실을 밝히십시오. 이진우의 진심 어린 호소와 함께 그는 형사에게 사건의 의문점들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사고 현장의 증거가 조작되었을 가능성, 그리고 김태준 회장이 사건 직후 보인 비정상적인 행동들을 지적했다. 노년의 형사는 이진우의 말을 듣고 과거의 죄책감에 시달리는 듯 괴로운 표정을 지지었다. 결국 그는 망설임 끝에 김태준 회장의 지시로 증거가 조작되었음을 시인했다. 이는 김태준의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동시에 이진우는 삼둥이가 버려진 경위를 추적했다. 그는 헛간 근처에 CCTV 영상을 확보하고
그날 밤 주변을 오간 차량들을 분석했다. 그의 분석은 당시의 기록보다 훨씬 더 정밀하고 치밀했다. 그는 과거 사업가 시절 첨단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복잡한 데이터를 파헤치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던 만큼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는 특정 차량이 사고 현장에서 헛간으로 이동했고 그 차량이 K그룹 소유의 차량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이 차량을 운전했던 운전사는 이미 해외로 도피한 상태였지만 이진우는 그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이진우의 방역이 시작되자 김태준 회장은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이진우가 단순히 고집센 농부가 아니라 자신의 과거를 위협할 수 있는 강력한 적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최영호 전무는 김태준에게 계속해서 이진우를 제거해야 한다고 부추겼다. 회장님, 저 놈은 단순한 놈이 아닙니다. 과거에 저승사자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이진우입니다. 그를 그냥 두면 모든 것이 끝장납니다. 최영호가 김태준에게 말했다. 김태준은 최영호의 말을 듣고 더욱 초조해졌다. 그는 이진우를 직접 처리하기 위해 자신의 수하들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진우의 농장에 위협을 가하고 그를 납치하거나 심지어 살해하려 했다. 어느 날 밤 이진우는 딸들을 재우고 서재에서 사건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갑자기 농장 곳곳에 설치된 감지기가 울리기 시작했다. 이진우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손전등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밖에는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어둠 속에 숨어 있었다. 그들은 손에 무기를 들고 있었고 그들의 눈은 사악하게 번득였다. 이진우, 내 목숨은 여기까지다. 한 남자가 소리쳤다. 이진우는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했다. 그는 혼자서 그들을 모두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딸들을 보호해야 했다. 그는 딸들을 몰래 피신시킬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는 농장의 지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과거 사업가 시절 자신을 노리는 적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수많은 탈출 계획을 세워본 경험이 있었다. 그는 농장 지하에 비밀 통로를 만들어 두었다. 그 통로는 헛간과 연결되어 있었고 헛간 밖으로 이어지는 다른 출구가 있었다. 이진우는 재빨리 베이비시터 김미영 씨를 깨웠다. 미영 씨, 아이들을 데리고 지하 비밀 통로로 피신시켜 주십시오. 헛간 밖으로 나가서 미리 준비해둔 차를 타고 마을로 가십시오. 경찰에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저는 그들을 막을 것입니다. 김미영 씨는 이진우의 말을 듣고 놀랐지만 그녀는 즉시 행동에 옮겼다. 그녀는 아이들을 안고 지하 통로로 향했다. 이진우는 그들이 안전하게 떠나는 것을 확인한 후 침입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농장 내부로 향했다. 총성이 울려 퍼지고 농장은 전쟁터가 되었다. 이진우는 과거 특수부대 훈련을 받았던 경험을 활용하여 침입자들과 싸웠다. 그는 그림자처럼 움직였고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치명적이었다. 그는 침입자들을 한 명씩 제압해 나갔다. 그는 그들의 무기를 빼앗고 그들을 기절시켰다. 그의 눈은 냉철했고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다. 그는 오직 딸들을 보호하겠다는 일념으로 싸웠다. 마침내 이진우는 마지막 침입자를 제압했다. 그는 농장 마당에 쓰러져 있었고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다. 그는 피곤했지만 그는 승리했다. 그는 딸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다. 얼마 후 경찰이 농장에 도착했다. 김미영 씨가 경찰에 연락했고 경찰은 이진우의 농장에 급히 출동했다. 경찰은 쓰러진 침입자들을 체포했고 이진우의 진술을 들었다. 이진우는 김태준 회장이 자신을 공격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이 사건은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다. 김태준 회장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범죄를 숨길 수 없게 되었다. 그의 위협과 불법적인 행동들은 대중에게 공개되었고 K그룹의 명성은 추락했다. 이진우는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김태준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그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그는 진실을 밝힐 것이고 김태준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릴 것이다. 그는 이제 딸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울 것이다. 이진우의 농장을 습격한 사건은 전국을 뒤흔들었다. 언론은 K그룹 회장 김태준의 비열한 행태와 그에 맞서는 이진우의 용감한 싸움을 대서특필했다. 대중은 충격에 빠졌고 김태준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들불처럼 번졌다. 경찰은 이진우의 진술과 그가 제공한 증거를 토대로 김태준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권력남용과 부패에 맞서는 사회정의의 상징이 되었다. 이진우는 언론의 플래시 세례와 끊임없는 질문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다. 정의의 사업가로 불리던 시절에 그의 행적은 다시 조명되었고 사람들은 그의 강인함과 올곧은 신념에 감탄했다. 그는 딸들을 품에 안고 기자회견장에 섰다. 이 아이들은 김태준 회장의 친손녀들입니다. 이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김태준 회장은 자신의 명예와 탐욕을 위해 이 아이들의 부모를 살해하고 갓 태어난 아이들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저를 협박하고 제 목숨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김태준 회장이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이진우의 폭로는 전 국민을 분노하게 했다. K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김태준 회장은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었다. 그의 추악한 비밀은 더 이상 숨겨질 수 없었다. 검찰은 김태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그는 즉시 체포되었다. 구치소에 수감된 김태준 회장은 여전히 자신의 권력을 믿었다. 그는 자신의 변호사들을 통해 이진우를 공격하고 자신을 변호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이미 모든 증거가 이진우의 손에 있었고 여론은 완전히 김태준에게 등을 돌린 상태였다. 그의 모든 시도는 무의로 돌아갔다. 재판은 시작되었고 이진우는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침착하고 명료하게 김태준의 모든 범죄 행위를 증언했다. 그는 삼둥이를 발견한 날 밤의 상황, 최영호 전무와의 대화 내용, 그리고 농장 습격 사건에 대한 모든 증거를 제시했다. 그의 증언은 완벽했고 김태준을 반박할 여지는 거의 없었다. 피고인 김태준은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위해 자식들을 살해하고 갓 태어난 손녀들을 버린 폐륜아입니다. 검사가 최종 변론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은폐하기 위해 이진우 씨를 위협하고 살해 시도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김태준은 법정에서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그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이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 미나는 법정 방청석에서 이진우의 증언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의 용기와 강인함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다. 마침내 판사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피고인 김태준은 살인, 사체유기, 연가유기, 그리고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한다. 판사의 목소리는 엄숙했다.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법정안은 침묵에 잠겼다. 김태준은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삶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최영호 전무이사는 김태준의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되었고 그 역시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K그룹은 새로운 리더십 아래 개혁을 시작했고 김태준의 흔적은 점차 지워져 갔다. 이진우는 법정 문을 나서면서 안도감과 함께 깊은 피로감을 느꼈다. 싸움은 끝났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는 딸들을 지켜냈다는 사실에 만족했다. 그는 이제 진정으로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며칠 후 법원으로부터 최종적인 판결이 내려졌다. 삼둥이, 서연, 해운, 다인에 대한 양육권은 이진우에게 최종적으로 주어졌다. 그는 이제 법적으로도 세 딸의 아버지가 되었다. 이진우는 서연, 해운, 다인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이진우는 농장으로 돌아왔다. 그의 농장은 파괴되었지만 그는 그것을 재건할 것이다. 그는 딸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그는 더 이상 고독한 농부가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세 딸을 가진 아버지였고 그는 그들을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김태준과의 싸움은 이진우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삶의 진정한 가치가 돈과 권력이 아니라 사랑과 가족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 그의 삶은 이제 오직 딸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들은 함께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만들어갈 것이다. 이로써 길고도 치열했던 싸움은 종결되었고 이진우의 삶은 마침내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 피비린내 나는 싸움과 법정 공방의 폭풍우가 지나간 후 이진우의 농장에는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다. 파괴되었던 저택은 현우의 지휘 아래 빠르게 재건되었고 이전보다 더욱 튼튼하고 따뜻한 보금자리로 탈바꿈했다. 이제 그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사랑과 치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 되었다. 이진우는 더 이상 숨어 지내는 외로운 농부가 아니었다. 그는 세 딸의 자랑스러운 아버지이자 불의에 맞서 싸운 영웅으로 모든 이들의 존경을 받았다. 매일 아침 이진우는 눈부신 햇살 아래에서 딸들과 함께 농장을 산책했다. 서연, 해운, 다인, 세 명의 아이들은 이제 건강하고 밝게 자라났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농장 곳곳에 울려 퍼졌고 이진우의 마음을 행복으로 가득 채웠다. 그는 아이들의 작은 손을 잡고 풀밭을 거닐며 농장의 동물들과 교감하는 법을 가르쳤다. 그는 아이들에게 자연의 아름다움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고 아이들은 그의 가르침 속에서 무럭무럭 성장했다. 이진우의 어머니는 병원에서 완전히 회복되었고 농장으로 돌아와 손녀들을 돌보는데 큰 기쁨을 느꼈다. 그녀는 미나를 친딸처럼 사랑했고 현우가 그녀의 곁에 있어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진우는 더 이상 재정적인 어려움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부를 이용해 농장을 더욱 발전시켰고 지역 사회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 그는 과원을 후원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아낌없이 베풀었다. 그의 선행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는 지역 사회에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현우는 K그룹의 CEO로서의 바쁜 일정을 계속했지만 그는 항상 미나와 아이들을 위해 시간을 만들었다. 그는 주말마다 농장으로 내려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아이들과 함께 농장 일을 돕거나 놀아주었다. 그는 더 이상 냉철하고
비밀스러운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미나와 아이들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냈고 그의 눈빛은 사랑으로 가득 찼다. 미나는 현우가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계약 결혼은 이제 진정한 사랑과 신뢰의 관계로 변모했다. 시간이 흘러 서연, 혜운, 다인은 어엿한 숙녀로 성장했다. 그들은 모두 똑똑하고 아름다웠으며 각자의 꿈을 향해 나아갔다. 서연은 의사가 되어 생명을 구하는 일에 헌신했고 혜운은 예술가가 되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었다. 다인은 변호사가 되어 사회의 약자들을 돕는 데 힘썼다. 그들은 모두 이진우와 현우, 그리고 미나의 사랑 속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했다. 이 이야기는 돈을 위해 계약 결혼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찾은 한 남자의 이야기이다. 그것은 겉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며 어떤 역경도 극복할 수 있는 인간 정신의 힘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진우와 미나, 그리고 현우는 서로에게서 행복을 찾았고 그들은 남은 평생 동안 함께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다. 그들의 삶은 완벽했다. 그들은 함께 어려움을 극복했고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그들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고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었다. 이 장대한 사랑과 역경의 이야기에 저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나와 현우의 여정은 우리에게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분은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었기를 바랍니다. 이 소설을 쓰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었고 이 복잡하고 감동적인 세계를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모든 등장인물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기억되기를 바라며 그들의 투쟁과 승리가 여러분의 삶에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기를 바라며 그때까지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